생각보다 길죠 이게. 근데 이게 2학년이라서 그나마 짧게 들어간 거예요. 1학년은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국어수업 볼 때는 그래서 거의 10페이지 넘게 나와서 아주 힘들 거야. 그 수업 나갈 때는. 볼까요? 그럼 우리 이 소설을요. 제가 언제 언급을 했었냐면요. 겨울방학에 연작소설 피카레스크집 구성할 때 예시로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란제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연작소설집이 있고요. 그 안에 표제작인 란제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단편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 부분의 이름도 적어보고요. 이 책이 실려있는 연작소설집의 이름도 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소설은요, 그게 3요소로 나누면은 주제, 구성, 문체였죠. 근데 이제 문체의 성격을 볼 거예요. 그리고 구성하는 요소에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물부터 파악을 할게요. 친절하게도 얘는 지금 인물을 아예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죠.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수, 영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요. 그들의 자식인 영수와 영호와 영희가 있죠. 3남매네요. 자, 사건은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알겠지만 아무튼 이건 내용을 파악을 해볼게요. 계보장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배경은요, 이게 시대적으로는 1970년대 산업화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1970년대 산업화 시대. 그리고 장소는, 공간은 낙원동, 행복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냥 서울이라고만 적을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와 공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요, 1970년대 산업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외된 서울이라는 도시의 하층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 계보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산업화 얘기를 하면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작가는 거의 없다라고 했죠. 부정적으로 비판하려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나는 보통. 그래서 이 작품의 성격은요, 사회 고발적입니다. 이런 산업화 때문에,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어떻게 됐다? 난쟁이네 가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어때요? 그러한 사회는 옳지 않은 사회다라고 비판도 하겠죠. 비판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성격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70년대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건물을 다 헐어야 되죠. 우리가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아파트를 올리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좋은 살 수 있죠. 같은 면적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옹기종기 붙어있던 작은 한자촌들, 그런 데를 싹 밀고 아파트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 아파트를 올린다는 건요, 아파트에, 비싼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판잣집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아무리 입주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구매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쫓겨난 채로 여기저기 떠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볼 영순의 가족 이야기고요. 작가는 이 부분을 꼬집으면서 이런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인물 한번 파악하고 들어가자. 자, 어머니는요, 어때요? 전형적인 어머니죠. 가족을 위생하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전형적인 어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버지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철거민촌에 거주해. 철거민촌이라는 건 뭐야? 산업화, 도시화가 된, 재개발이 되는 그 구역에 철거 대상이 되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친구예요. 둘 다 어머니, 아버지를 봤을 때 어쨌든 뭐이 사람들은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만큼 집안의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자식 체면 한번 볼게요.
둘째 아들 영호입니다. 영호는 공장 노동자고요. 이거 되게 불합리한 현실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영호가 나올 때는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영수는요 이 소설의 서술자예요. 나라고 나오죠. 1인칭 서술자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1인칭 서술자고요. 이 집안의 첫째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마찬가지로 공장 노동자이에요. 그래서 영호랑 영수 같이 출근해요. 보통 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영희는요 막내딸이고요. 위 오빠가 둘이잖아. 얼마나 사랑받는 막내딸이겠어요, 그렇지? 근데 집안이 안 좋으니까 어때? 얘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좀 하게 돼요. 근데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 결론에서 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앞부분 좀 같이 볼게요. 자, 여기를 일단은 읽으면서 좀 들어가 봅시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라고 시작하죠. 난쟁이 우리 어디서 본 말이었어? 제목에서 본 말이었죠. 그럼 제목의 난쟁이는 누구야? 아버지야, 그치? 그래서 아버지는 곧 누구로 명명된다? 난쟁이로 명명이 된다. 자, 아버지가 난쟁이 이유는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실제로 키가 작기 때문에 난쟁이에요, 그치?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는 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치? 난쟁이라는 거. 그래서 육체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쵸? 자, 불의 반대로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즉 뭐야? 진짜로 겉모습 하나만 옳게 맞췄다라는 거야. 외양만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즉 뭐야? 사람들이 아버지의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내면을 보지 않는 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는 외면에 키가 작다는 거 하나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나는 1인칭 주인공이죠.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걸 언제나 알 수 있다.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들.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는 어떤 사람들이야? 아버지의 실제 내면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누구랑 대조가 돼? 그냥 사람들이랑 대조가 되는 사람들인 거죠.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그냥 사람들이랑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야. 우리 5 식구의 목숨을 걸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대요. 그럼 우리 5 식구 어디 산다는 거야 지금? 안 좋은 거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 지옥에서 살았다는 뜻이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그래요. 그러면 난쟁이 가족의 삶은 2가지를 비유가 되죠. 하나는 뭐야? 지옥. 하나는 전쟁. 하나같이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말이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우리는 그만큼 어때? 좌절밖에 못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걸 잘 참았대.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꿋꿋하게 생계를 위해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역전이라고 해서 반전 나올 겁니다.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하고 끝나요. 친구야. 우리 이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뭐가 시작돼? 과거 회상이 시작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역순행적 구조가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버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 5가족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그쵸?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고 지옥 또는 전쟁으로 비유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도시 하층민, 도시 빈민층 이런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도시 빈민층, 도시 하층민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 빈민층으로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옥 같고 전쟁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옥과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전쟁과 지옥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라고 하네요. 뭘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대. 아침을 먹고 있네요. 그게 뭐냐? 철거 계보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가 바로 철거 계보장, 사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소설에서 사건은 뭐예요? 갈등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건의 시작은 뭐다? 철거 계보장이다. 그래서 철거 계보장으로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 사실 돼요. 그래서 기어코 왔구나. 결국 무슨 말? 엄마는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재건축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꼭 받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뭐였던 거야? 철거 계보장이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야? 우리는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뜻인 거죠.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던 것 같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이게 뭐예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먹는 밥은 뭐야? 초라한 삶을 불러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거 계곡장과 그리고 이 밥상 이건 두 개 다 뭐예요? 난장이 가족의 그런 초라하고 가난한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좀 맞서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보장을 천천히 읽었대. 자, 엄마가 직접 읽어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왜 내가 직접 읽었을까요, 이거? 왜 읽어줬을까, 엄마한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보면 이렇게. 왜 그랬을 것 같아? 맞아요. 엄마가 문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난쟁이의 가족의 어른들은 글을 읽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문맹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읽어주지 않으면 엄마는 글을 못 읽는 거야. 사회에서 얼마나 소외됐는지 알 수가 있죠. 아버지는 육체적인 자리가 있고요. 엄마는 문맹이에요. 그쵸?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철거 계보장. 요거 현명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내보는 거 아니야? 응? 나온 거 써서 수신 서울특별시 나온과 행복동 46번지에 1839 김유기파 제월 사업 구형 부지대 건물 출거 지시 기아 소유와의 표시 공모는 특혜량 혁신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한국기업의 지도를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재개발 사업 시행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공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이에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법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기아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1839조 건평평 급 낙원구 청량. 그렇죠. 자, 요 계보장이요. 진짜 많은 게 담겨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1970년대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소도 나와 있어. 그치?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어디 실제로 지금도 있는 보실 겁니다. 낙원상가 있는 그쪽일 거예요. 자, 낙원구 행복동이란 말 나와요. 낙원은 뭐야? 지옥의 반대말이죠. 그치? 행복동은 뭐야?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사는 건 내용이 뭐야? 낙원이자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들의 삶은 어때요? 전쟁이자 지옥이죠. 그럼 어때? 실제와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반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반어법이 사용된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때? 낙원이자 행복이 아니고 뭐다? 전쟁이자 지옥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반어법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자, 우리 반어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강조를 하는 내용이잖아, 주제는. 그렇지?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이들의 삶이 전혀 낙원 같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난쟁이 가족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쵸? 참혹하고 비참한 삶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전쟁, 지옥이라는 비유와 완전히 대비되는 구성입니다.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이 철거 용장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알아서 나가라는 거죠. 내가 없애버리기 전에. 그치? 그래서 뭐한테?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요. 알아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그 철거 비용도 너희한테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뭐야? 빈민층들에게 지금 폭력이 가지고 있는 거죠. 빨리 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대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은 뭐예요? 원래 이런 거 없었어. 근데 지금 뭐가 들어온 거야? 공장이 들어온 거잖아. 산업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래서 지금 서울이 산업화가 되고 있는 거죠.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대요. 자,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이 사람들 뭐 받았을 것 같아? 이 사람들 당연히 뭐 받았겠어? 철거 용장을 받았겠죠. 똑같은 걸 받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소리를 치고 있어. 근데 난쟁이 가족은 어때 지금? 말이 없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난쟁이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들은 난쟁이 가족은 말없이 가만히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소리치고 있고 그래서 둘의 반응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위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산업화의 그림자가 누구를 덮은 거야? 난쟁이 가족의 집을, 다시 말해서 난쟁이 가족을 덮은 거죠.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뭐예요? 산업화가 사회적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 확장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대요.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대. 굉장히 어머니 나름에게 되게 큰 행동인 거죠, 그렇죠? 그만큼 절망하고 있다는 거야. 원래 어머니는 엄청 조용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걸 받아도 가만히 말없이 앉아 있는 사람인데 어때? 바닥 땅도 치고 가슴도 친대. 굉장히 큰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동사무소로 갔대요. 엄마 대신에, 그렇지?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대. 지금 뭐야? 여전히 난쟁이 가족과 교조되는 모습인 거죠. 들을 사람은 두세 밖에 안 돼. 누가 듣는 거야 이거 지금? 누가 들어? 동사무소 와서 소리 지르면 누가 들어? 직원들이 듣겠죠, 그렇죠? 직원 두세 밖에 안 돼. 근데 떠드는 사람들은 몇 명이야? 여기 주민들 전부 수십 명이 바꿔 듣고 있었대.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떠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대요. 나는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나는 사회적 약자잖아, 그치?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무력감을 내세하고 있는 거야. 난쟁이 가족들은요, 그냥 착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무력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자였잖아. 아빠는 난쟁이고 엄마는 문맹이니까, 그쵸? 약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애초에 처음부터 무력했기 때문에 또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떠든다고 해서 해결 문제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바뀔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떠든다고 해서 철거가 추진다는 게 아닌 거죠. 처음부터 어때? 난쟁이네 가족 같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고 이런 탄산촌 철거촌에 몰려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 하층민과 그리고 도시의 부유한 사람들 그 구조가 뒤집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좀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서희가 읽어보자. 나는 아까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있었다. 동사무소 주민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볼게요. 시장 바닥은 비유법이죠. 소란 상황을 비유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주민들과 아파트 보안건들이 한데 들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고 앞에 앉아 있었다. 명호는 내가 방금 올라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명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끊어볼게요. 자, 검정색 승용차예요. 골목 입구에 이런 가난한 골목에 검정색 승용차? 잘 빠진 승용차를 타고 올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적어도 이거 주민이 아닐 것 같지 않아? 이거는 공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산업화를 주도하는 공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러 온 거죠, 그냥.
그래서 이 검정색 수동차는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공권력이 나서서 이런 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부터 규리가 읽어볼까요? 11씩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실로 계급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자, 끊어볼게요.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대.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장인은 어때요? 9시까지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죠. 이들은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일을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정규직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매일 아침마다 일을 찾아다녀야 돼. 일용직이죠. 일용직. 이 사람들은 일용직 하는 사람들이야. 일용직이라고요. 쿠팡 같은 거. 그래서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장 같은 거, 신분센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일용직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누구들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동료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왔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올려매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바라보았다. 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끊을게요. 영희 얼굴이 빨갰을까요? 왜 빨갰을까? 뭔가 부끄러워서 빨간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 같은 걸 보여주는 것,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어리고 아무것도 모를 영희가 빨간 얼굴로 돌아가렸다는 건 뭐야? 걔도 뭔가 육식하는 거죠.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평생이나 읽어볼까요? 평생이나 읽어볼까? 우리 사람의 고관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쪽으로 흘러오고 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쌓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이 저렁거렸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펴고 일어났다. 연재가 간다라고 처음 본 사람들이 알고. 자, 끊어볼게요. 자, 거간꾼들이 뭐라 했대?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대. 그러니까 철거가 되는 지역들의 사람들은 입주권을 받아요. 원래 이런 거 입주하려면 막 추천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치?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 입주권을 준다고 한들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입주권을 주는 거지 집을 주는 게 아니야. 입주권을 주면 돈을 내고 가서 살아야 돼.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입주권을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싼 돈으로. 그렇죠?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대. 지금 주변은 어때요? 시장 바닥같이 시끄럽잖아.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지금 정적으로 책을 읽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 상황과 아버지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걸 처음 봤대. 약간 컨셉일지도. 자, 표지를 썼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면은 이 아들도 영수도 아버지가 뭘 읽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독자는 우리는 알아요? 우리도 모르죠. 왜냐면 번역가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 호기심이 작동되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호기심을 자극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줄.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는 거야? 난쟁이라고 비하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차별점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너무한 것 같아요. 기준 작다고. 자, 그 다음입니다. 지금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어.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거 끝나고 다시 넘어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 다시 서희가 들어가 볼까요? 어머니는 배운 지금부터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자, 끊어볼게요. 자, 철거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그쵸? 일단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알루미늄 표차를 뗀 대비 뭐 쓸까? 알루미늄 표차리? 뭐 쓸 것 같아? 주소? 그러니까 그 옛날 집에 붙어있는 누구누구 산다 이런 표식이에요.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이 건물 거주자였다는 걸 빼고 있는 거야. 지금 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또 뽑았대. 영어는 어때?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했대. 왜냐면 이게 뭔데? 거주자였던 사람이 거주의 증거였던 걸 떼어내.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은. 영어는 어때? 이거를 못마땅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영어는 이 둘과 지금 현재 마음을 갖고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 뭐겠어요? 마음에 드는 일은? 영어의 마음에 드는 일은 뭘까? 영어는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살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집이 철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일은 집이 철거되지 않는 일이야.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랄 수는 없대. 왜? 공권력이 개입했잖아. 그렇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벼가 새겨진 알루미늄 포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괴로운 일이 생길 거래. 아, 이 집 무슨 집이었어? 무허가 집이었던 거야. 법적으로 여기가 사실은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포차를 말없이 들여다 보았대요. 간접제시죠? 엄마의 심정이 지금 이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 엄마 무슨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떠나기 위해 포차를 뗐고 그 흔적을 보고 있어.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착잡하죠. 그치? 복잡하고 착잡하고 슬프겠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엄마의 심리를 간접 제시하는 부분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지금 엄마의 마음은 복잡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간접 제시입니다. 간접 제시 다른 말로 하면 뭐였죠? 쇼잉. 다른 말로 하면 보여주기. 그죠?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대요. 너희들이 놀게 되지는 않았어도 뭐야? 실직자가 된 거야. 이거랑 이거수가 지금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우리 집은 지금 수입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는 뜻이죠. 아들들이 일을 안 해. 어머니가 말했다. 자, 그 다음에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엄마는 지금 이 철거라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어요? 대립하고 있어요? 엄마는 지금 순응하고 있는 거야. 철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라고 여기가 물어봤대. 입주권을 판다는 건요, 완전히 새 건물로의 입주도 포기한다는 거고요. 이 집을 이 자리에 포기하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주권을 판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모두 순응하고 입주권을 파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영어가 뭐라고 해? 팔긴 왜 팔아? 라고 화를 냈다는 거죠. 자, 그럼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그쵸? 돈이 있어야 안평 가서 살지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영어가 뭐라 그래? 아파트로도 안 갈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라고 영호가 얘기한 거예요. 그쵸? 영호는 뭐 하자는 거야? 이 철거라는 현실에 순응하지 말고 버티자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살 거다. 즉, 영호는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영호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어때요? 지금 철거에 순응하고 있죠. 포차를 떼고 그러면서. 영호는 어때요? 여기서 물러 앉을 거라고 저항하고 있죠. 지금 그들이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족 안에서 지금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호는 아버지의 무대를 마루 밑에 놓았대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대. 무슨 얘기? 여기에 그냥 물러 살자는 얘기. 철거하지 말자는, 떠나지 말자는 얘기. 근데 그건 언제까지였어? 한 달 전이었다는 거야.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기는 그걸로 끝난 거다 라고 한다는 거죠. 뭐야? 아파트를 지어놨으니 거기가 상관없다는 거죠. 그치? 근데 사실은 그건 누구를 위한 거야? 이들을 위한 거예요? 이들을 위한 아파트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치? 말이 그냥 그러는 거지 실제로 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아빠는 어때? 그냥 체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영호와 다르게 지금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호가 뭐라 그래? 팩트를 날립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쵸?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마당과 펜지꽃
펜지꽃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펜지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 초등학교 때 응. 정원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에 정원이 있었어요? 네, 약간 그냥 밭 그런 거 있었어요. 편안하게 밭이 있었어요? 네, 저희 밭일 했어요. 어? 밭 일이 있었다고? 밭일. 밭일? 아 밭일? 이거는 밭일이죠? 아, 응. 예뻐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파란색 섞여서 있는. 펜지꽃 맞지? 네. 어떤 색이었어요? 되게 궁금해. 진했는데. 진했어? 응. 되게 그 노란색이랑 빨간색 섞인 것도 있고 오. 빨간색이랑 파란색. 근데 펜지꽃을 키운 거야 그러면은? 막 할미꽃도 있던데요. 오 그래요? 오 신기하다. 할미꽃도 있었다고? 네, 막 요즘에 애들은 모르겠죠. 요즘 애들은 모르겠죠. 뒤에 분들 얘기해보세요. 요즘 애들은 모르시나요? 할미꽃 어떻게 하면 날다. 할미꽃. 나빠도 몰라. 아 근데 서희 초등학교 어디였던 거야? 근데 국내? 진짜 아 둔내. 엄청 둔대 아니에요? 진데 둔대. 거기 막 밭도 있었는데 밭에서 뭐 했어? 아파트 때문에 밀었어. 뭐라고? 거기 주변에 밭도 엄청 많았는데 아파트 때문에 다. 이게 재개발의 페이지야. 진짜. 그죠? 지금 난쟁이가 된 거잖아 서희가. 난쟁이가 되어서 지금 터전을 잃은 거야. 서희가 어릴 때 키웠던 밭 그런 걸 다 잃은 거예요 지금. 난쟁이의 가족이 비참하게 드러나네. 아 귀찮아요. 둔대는 대양이 있는 건가? 네. 아 그 아파트 들어가서 없어졌구나. 키 있어요. 맞네 그러네.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 키웠던 추억이 모두 사라지는 거라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죠? 빨리 올라가자. 이거 봐 이런 마인드 지금 난쟁이가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너 영어까지 정말 혼났다 영어한테. 그래서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경이? 저 응. 당동만인데 응. 전학 갔어. 어디로 전학 갔어? 까먹었어.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초등학교 졸업한 지? 아니 거기를 얼마 안 다녀서. 학교 이름 까먹었어? 네. 정말 한 1개월 다닌 거야? 아니 응. 1년 반. 1년 다녔는데 어떻게 이름을 까먹냐고.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아, 까먹을만 하네요. 학교 이름 모를만 하네요. 집 주변으로 가는 거야? 갔어요. 거기 뭐가 있지? 부곡중앙초 이런 거 있어요? 네. 거기 다니는 거 아니었을까? 거기 아니에요. 아 그래? 지송 규리 어디 다녔어요? 아, 근데 집이랑 가까워 서 있어. 아 진짜? 근데 왜 같은 대학인데 다른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약간 거리가 있어 거기? 아주 약간 미묘하게? 그 어. 대학에는 아니 그 대학초는 응. 산속에는 안 있고 아 그럼 분대처럼 산속에 있다? 아, 지금 서희는 산속에 살았다? 왠지 가까운 걸 음. 처음 대학초는 그럼 그 대학교에서 바로 보이는 게 대학교인가? 네 맞아요. 아. 앞에 있는데 군대는 응. 뒤쪽에 제 산 얘들아 우리 소키웠어 학교에서? 학교 말고 주변에 되게 습하는 데 심했거든요 대학이가. 근데 맞아 지금도 심하지 않아? 네 지금 응. 거름 때문이고 그거가 진짜 있었어요. 아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아파트 음. 아니 그 대학에 가다 보면 옆에 이제 그 무슨 미니 폭포 같은 게 있어요. 대학에서 걸어가다 보면은 그 앞에 무슨 어쩌고 가든 이런 고깃집이 있거든. 소고기 팔던데 혹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요. 서희는 그 산속에서 살았고 규리는 역 앞에 있었다. 산소가 많은데. 근데 네. 어떻게 알아요? 그 보이잖아요 대학이. 보이죠? 맞아. 나도 근데 보긴 했어. 산을 뚫고 가요. 대학이 근데 대 여기서 보이는 게 그 대학 아니야? 대학초 아니 대학초가 여기 어, 있고 저희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보다 보면 군대초가 한 이 정도. 너 몽골이냐? 너 몽골이냐? 아니 진짜 보여요. 아 네. 분수가 엄청 약간 색깔이 아름답게. 아 그래서 보이는 거야? 아 오케이 한번 너 유심히 볼게. 지나가면서 유심히 볼게. 근데 대함이에 친구가 그쪽에 살거든요. 대함이 그 아이파크에 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항상 그 대한민국 앞에 있는 스타피스에서 밥을 먹자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메뉴를 모두 먹어봤는데 마녀 커리 치킨이 맛있는 것 같고 마늘 떡볶이 맛있고 소고기 리조또였나? 부채살 리조또 맛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빙수도 맛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 왜? 모르겠어요. 안 팔면서. 왜? 쌤 드셨어요? 옛날에 먹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 아 진짜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맨날 사라지는 걸까? 어쨌든 그래요. 산속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읽고 논을 읽고 소를 잃은 우리 난쟁이들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니까. 소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걸 어디까지 갔죠? 그래서 실직한 것까지 갔죠. 이 얘기 왜 나왔지? 왜 그냥 펜치꽃 맞다. 여기는 마당과 펜치꽃 앞에 서 있었어. 서야 펜치꽃 맞다 그랬잖아. 펜치꽃 막 해바라기처럼 크고 막 우람해요. 그냥 들꽃같이. 그쵸? 엄청 조그맣고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이 생겼단 말이야 펜치꽃은. 그러니까 어때? 영이 안 그렇다는 거야. 왜 웃어? 왜 웃냐고. 왜 웃어? 왜 웃는지 알려줘. 왜 웃냐고. 왜 웃어? 아, 제발 알려줘. 왜 웃어? 아 이게 현경이가 겨울마다 8주 내내 얘기했어. 혼자 갑자기 수업 시간에 웃다가 왜 웃냐고 물어보고 안 해줬어. 왜 그랬어? 그니까 뭐냐고 왜 웃냐고. 점점 더 크게 웃고 있잖아 지금. 왜 웃냐고. 아니 진짜 검색하는 거야. 왜 웃냐고. 아 진짜. 일단 알겠어요. 이번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영희 어때? 펜지꽃 같다는 거야. 그치? 영희가 곧 펜지꽃이라는 거야. 그만큼 어리고 순수하고 여리고 작고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이거 영희가 한 말이죠. 그치? 어떤 놈이든 집을 홀러 오는 놈은 그냥 나오지 않을 테야. 영호죠. 영호 진짜 화이트 넘치네요. 그만둬. 내가 말했다. 나는 중재자죠. 그쵸? 영호와 지금 싸움꾼이고. 자,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그치? 법이래요. 법은 다른 말로 하는 거야. 공권력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법이 어때요?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인 빈민들을 어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법은 그럼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부조리한 거예요. 그치?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법을 들이밀면 이들은 지금 떠나야 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래서 법이 부조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일단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대요.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영희는 그래서 놀 때 울고 있었대. 영희는 원래 그때 잘 울었대. 그때 내가 말했대. 울지 마. 영희는 뭐라 그래? 울음이 나와. 오빠는 뭐라 그래? 소리 내지 말고 울어. 이라고 했대. 너무 말이 싫은 것 같지 않아요? 울지 마. 근데 슬픈데? 그때 그럼 소리 내지 마. 하고 그냥 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은 거야. 현실이 지금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다들 침울해가지고 지금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대요. 영희는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이 슬픔을.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대요. 너무하죠 오빠가. 영희 오면서는 풀 냄새가 났대요. 영희는 어때? 펜지꽃 옆에 풀 속에 사는 아이였던 거야. 그치?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 여기서 어디야? 잘 사는 데야. 그치? 이 철거민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거기선 고기 굽는 냄새가 났대. 어때? 풀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대조가 되고 있죠. 소희도 왜 웃고 있을까? 왜 웃죠? 왜 웃냐고. 아니 도대체 둘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왜 웃냐고. 왜 웃어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없겠어요? 그래요? 아니 이거 너무 궁금하고. 그게 뭔데? 보시면 안 돼요. 이거 티들가 아니에요? 아니지. 그렇지만 그쵸. 운다고 뭐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근데 그렇지만 소리 내서 울지 말라고 뭐라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기는 어떤 애예요? 고기 굽는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풀 냄새밖에 나지 않는 가만한 아이인 거죠. 근데 주택가는 고기를 먹는다는 거고요. 그쵸? 슬픈 이야기죠. 나는 그게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아 진짜 애가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 무슨 화법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그 유치원생들이 보통 어린 친구들이 이제 사촌들이 집에 놀러 가는 사촌이 없긴 하지만 그러면서 괜히 물어봐. 갖고 싶은 게 있잖아? 언니 이거 뭐야? 괜히 물어봐요 나한테.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게 있잖아? 이거 뭐야? 괜히 물어봐요. 당해본 사람 있어? 당해봤구나. 뭐 당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당해본 것 같아. 기억조사를 해야 그러거든.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게 있을 때 일부러 모르는 척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엄마한테. 아 정말 어른스러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엄마는 말없이 걸었다. 난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뭐지? 라고 했대. 엄마는 나의 손을 잡았고 걸음을 빨리 걸었대. 왜? 애가 아무리 뭐냐고 물어봐도 엄마는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없어? 해줄 수 없으니까. 가난했으니까. 그죠?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우리 좀 나중에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가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상황이고 엄마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빠르게 걷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생각보다 이 서술자가 되게 당돌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그리고 입을 막고 올라가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엄마의 말.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대. 이건 엄마의 일종의 변명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없죠. 거짓말. 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내가 말했대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누가? 내가 아빠를 욕하고 있는 거야. 왜 욕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가족들 한개를 책임지지 못해서. 아빠 열심히 일해요. 왜? 근데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아 진짜 성이야. 지금 너 지금 돈을 못 벌어오는 아버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맞는 말이야. 이게 정답이에요. 영어죠. 첫째 아이는 정말 T 같죠? 그쵸? 아버지는 어때? 열심히 일은 하지만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못 벌어오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인 거야. 그치?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아버지에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릴 때 얘기해요, 얘들아, 참고로. 아까 고기 굽는 냄새 고기부터가 과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어때? 지금 어릴 때 처음에 없었던 거야. 아빠는 내가 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나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으니까 아빠는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우뚝 섰대요. 너 방금 뭐라 했니? 엄마가 드디어 화가 났어.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말할 사이구나. 드디어 때리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좋은 분이래요. 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대. 이거 누가 입는 거예요? 주머니가 달린 거 그러면은? 빈민들이야 아니면은 부자들이야? 부자들. 아까 고기 굽는 냄새와 같은 소재인 거죠. 돈이 있어야만 입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고기 굽는 냄새와 주머니가 달린 것 전부 다 뭐예요? 경제적 풍요를 상징하는 거야. 돈이 있으면 가질 수 있고 없으면 못 갖는 거란 뜻이에요. 자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오늘도 돈을 안 갚았지? 엄마네 돈도 못 넣어주고 먹을 것도 못 넣어줘서 그렇지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가 참 당돌하죠. 그래서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투성을 부리는 거죠. 우리는 주머니에 넣을 돈도 없고 음식도 없는 가난한 집이니까 그런 비싼 옷을 못 입는다라고 투성을 부리고 있는 거야. 싸가지가 그죠? 안 맞아서 그래요. 자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 아들 안 때렸죠?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 더 많지. 싸가지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게 어때요 지금? 돈이 많다면은 악당으로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면 악당도 오케이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아버지는 좋은 분을 다시 한번 올라가 바랍니다. 즉 아버지는 악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알아. 수액부터 더 들었어. 그치만 이젠 속지 않아.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큰오빠 영호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빠는 나쁜 사람인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죠?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가 얘기했대.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난 안 갔어 라고 영희가 얘기하고 있죠. 난 영희를 째려봤고요. 영희는 또 그랬대요.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를 맡으러 갔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이건 삼남매 얘기 같죠?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대. 여기부터 어디 돌아온 거야? 현재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앞에 어느 부분? 앞에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부터 그 밑에서부터 그 대화부터죠. 그러니까 거기부터 때리려고 그래. 거기까지가 딱 과거 회상 부분인 거예요. 어릴 때 고기 냄새를 맡았던 기억 거기에 대한 회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상이라는 표죠. 자체 회상이 나와요. 그래서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대. 그래서 나는 영희 입을 막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뗐대.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게 잘못이었대.
여기를 때렸어요. 그리고 무릎 안 붙여가지고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부분도 언제예요? 언제예요? 기억 현재잖아요, 그죠? 주머니 없는 옷 언제예요? 지금도 가만한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궁핍하죠, 여전히. 우리 여전히 가난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좀 나눠서 읽어볼까요? 자, 아버지는 규리가 읽어보자. 아버지는 새로운 계곡장을 바로 끝에 놓고 책을 열었다. 자, 아버지는 계곡장을 신경을 쓰는 걸까요? 안 쓰는 걸까요? 여기서? 어떤 것 같아? 의식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얘기해볼까? 눈이 맞췄으니? 1분 내가 50%를 의식은 하지만 외면. 외면하는 것 같아? 아버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이쁜 말든. 계곡장은 그냥 거기 원래 있던 거고, 아빠는 그게 그냥 있구나 하고 책을 읽는 거고,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체념했으니까. 이미 체념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가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우리는부터 읽어볼까요? 또 규리가.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는 고생을 할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끊을게요. 지금 얘 어때? 생각이 바뀌었죠? 아버지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해. 옛날에 어땠어?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나쁘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 아버지는 충분히 일을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개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대신에 누가? 위에서부터 대외로 우리는 가난을 대물림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현재인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버지보다 좀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일 문서 같은 원고를 접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내렸다. 김희덕의 한서생, 노금동 경인생, 노금동의 양초소생, 노김금 정유생, 노덕수 기사생, 이거 웃으면 싸게 애들 웃으면 안 돼. 양초소생, 웃으면 안 되는 내용이야. 노중대 신미생, 노금동의 양초소생, 노영석 기유생, 웃으면 안 된다니까. 김금희의 양초소생, 노철수 병술생, 노김금희의 양초소생, 노금상 모자생.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다가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끊을게요. 웃지 말라고 하지 말겠죠? 이거는 인권 유린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김희덕의 한 소생, 노금동 경인생 이렇게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노랑 비를 합치면 뭐가 돼? 노비라는 거예요. 그렇지? 비는 여자 종이고요. 노는 남자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비라는 건 흔히 여자 종과 남자 종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들이 어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야. 여자 종 김희덕의 아들인 경인생에 태어난 아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비의 신분이 자신에게 세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지금 노비의 신분의 세습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가난이 대물림되는 모습인 거죠. 노비의 신분이 세습되는 거. 그죠? 원래 그래서 노비도 엄마가 노비면 아들 노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노비 매매 문서고요. 나는 같은 거 접근했고, 난 이거 하는 동안 아빠랑 아무 말도 안 했대. 엄마랑 아무 말도 안 했대. 왜? 그 다음 줄에 나오죠.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대요. 천인 우리 한 4개 배우잖아요. 그쵸? 노비, 기생, 광대, 백정. 그쵸? 그 중에서 뭐야? 노비였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로서 무슨 일을 했다? 외가가 다 노비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요, 노비 종목법이라고 해서 외가, 어머니가 노비면 남편이 누구든 간에 노비였어요. 그래서 뭐야? 어머니가 노비였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건 없었대. 엄마는 어땠대? 할머니 때와 달리 노비제는 폐지가 됐어. 그렇지만 여전히 뭐해? 가난하고 마치 노비처럼 몸으로 모든 일을 때웠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대. 신역은 몸으로 하는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신체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어땠대? 세습하여 신분 대대로 노비 일을 했대. 우리 조상은 어땠대? 상속, 매매, 기증, 공출 대상이었대. 다른 말로 하는 거야. 우리는 물건이었다는 거야. 노비는 인간으로서 대우받지를 못해요. 그렇죠? 갑자기 한국사 시간 됐죠? 자, 어느 날 어머니 나에게 말했대. 자, 여기부터 소희가 읽어볼까요?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고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끊어볼게. 엄마는 뭐야? 아버지는 노비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실 아까 노비였어요. 그래서 엄마 왜 웃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집안도 노비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좀 읽어보세요. 어머니는 정당히 나에게 말했다.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중의 자식이었다.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뭐야? 엄마도 위에서부터 대대로 전해온 노비라는 신분을 남편에 준 거고요. 그리고 뭐야? 아빠도 사실은 뭐였대? 종이었대. 노비였대. 결국 뭐야? 엄마 아빠가 둘 다 천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규리가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대회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한 말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식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오늘의 면에서는 할아버지와 증조부와 같았다. 끊을게요 여기서. 자, 할아버지 아버지 때 노비제가 사라졌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강호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증조부 내외는 다른 말로 하면 뭐?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부부는 아무것도 몰랐대. 노비제가 사라졌어. 그럼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을 받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오히려 뭐라 그랬대?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라고 했대. 신분이 해봤는데,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들은 억압된 삶을 길들여진 거야. 그죠? 그렇지만 어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달랐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는 노비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거죠. 그치?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대. 풍속이죠, 풍속. 풍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대. 늙은 주인은 어때?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줬대. 되게 착하죠. 노비가 나간다고 나가라고 한 거였죠. 근데 사실은 쓸데없는 일이었대.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랑 증조 할아버지나 같았대요. 그러니까 뭐야? 사실은 이런 걸 줘도 배울 게 없는 노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됐대. 그러니까 뭐야? 대대손은 물려온 농사법 이런 게 도움이 됐다는 거야. 즉 언제까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까지. 근데 어때? 할아버지 때는 이제 도움이 안 된 거야. 왜? 농업사회가 부서졌으니까. 그죠? 할아버지에게는 어떠한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집과 땅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집과 땅은 할아버지 그 주인이 주긴 했지만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대요. 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교육과 경험이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교육과 경험이 부재할 경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진 거죠. 이들은 배운 게 없는 노비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가난해진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라고 물어봤대. 누가? 둘째가. 난쟁이의 의미는 뭐가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난쟁인 것 같아요? 이들 집안에서는 단순히 키가 중요한 의미였을까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쵸. 경제적으로 할아버지도 경제적으로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어? 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이 곧 난쟁이라는 의미로 변질된 겁니다. 그죠?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대. 못마땅했다는 거죠. 영호가 조금 더 커서 얘기했대. 왜? 지난 일 전 취시에 부모님이 노비라는 걸 변한 것도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이걸 숨기는 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노비제가 사라졌지만 우리 여전히 어때? 가난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의 가난함은 변한 게 없는데 숨기는 게 우습지도 않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대요. 다 과거 얘기인데. 그죠? 자, 그 다음 규리가 읽어볼까요? 했구나. 미안. 현규이를 읽어볼까요?
30만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2조 불금보다 얼마나 많은지 알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여기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 있다고? 그냥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근데 아파트는 30만 원이에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 이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여기에서 서두르세요. 어머님이 돈을 열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명의 어머니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입주권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17만 원에 팔았대.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을 15만 원이었는데 2만 원 더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면서 명의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이야? 대부분의 행복동 주민들은 어때요? 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누굴 위한 철거인지 또 누굴 위한 입주권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자,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 그러면은 이주 보조금은 턱도 없이 부족한 거죠. 지금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 그러니까 분양은요 자가가 된다는 거고요. 임대는 빌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15,000원씩 내야 한대. 이거는 아마도 월세 또는 관리비겠죠.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명예를 퍼주세요. 뭐라는 거야? 다들 팔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팔리잖아요, 입주권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다 받았으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팔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들 안 산다는 거야. 그러기 전에 빨리 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빨리 팔아서 떠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뒷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여기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동 주민을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보는게요. 행복동 주민은 대부분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아요. 왜? 그들이 내놓을 수 없으니까. 즉, 재개발 사업은 누구를 위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야? 아니에요. 그치? 우리 재개발 사업, 국가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이 가난한 거주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계속해볼까요?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주느라 명의내에게 빌린 돈을 갖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 도망쳐 나온다.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불등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듣다. 그렇죠. 지금 그 어디에 외면하나요? 비극적으로 외면합니다. 아빠가 죽어버렸어요. 우리 영희는 어때요? 가장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인 줄 알았더니 입주권과 돈을 훔쳐서 입주 등록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입주 등록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58만 원을 훔쳐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제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외면합니다. 결말은 뭐 비극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7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곳에 살던 빈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내용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국가가 공권력에 나서서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뺏고 법조차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주제 뭐 할게요? 주제 볼까? 다 치면 돼요, 지금까지 한 거. 도시 빈민들의 일단 궁핍한 삶을 보여줬죠. 근데 이들은요, 어떻게 이걸 이겨내려고 하지도 않고요. 사실 이겨낼 수가 없죠. 왜? 이건 사회 구조적 문제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배드엔딩으로 끝나요.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치? 궁핍한 삶과 좌절이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 인물들을 통해서 제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물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로 아버지가 있죠. 선생님인데 아버지가 여기서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다른 이야기로부터 비중이 크게 나와요. 그치? 그리고 누가 있어? 어머니가 있어. 자, 이들은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누구의 자식? 노비의 자식.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누구였다는 거야? 노비였다는 거야. 조상님들부터. 그래서 노비였어. 그래서 어때? 처음부터 가난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가난한 집안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가난해졌고요. 그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첫째가 누구야?
영수, 그렇지. 영수라는 서술자를 낳아요. 그렇죠? 영수는 다른 말로 하면 나죠. 영수가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영호가 있죠. 얘는 누구야? 둘째. 또 영희. 영희가 제일 얌전할 것 같아요. 여기 펜치꽃이 입주권을 훔쳤죠. 자, 영희 막내죠. 자,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어때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어때서 쭉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재가 어떤 거였어? 궁핍의 소재가 첫 번째로. 맞아. 밥상. 그리고 주머니 없는 그리고 맞아. 오, 잘하는데? 또 고.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철목의 등장. 이들의 삶. 그리고 밥상. 주머니 없는 거. 이런 게 다 뭐였어요? 궁핍함을 드러내는 소재였던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쭉 어릴 때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고요. 이거는 어떤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철구 계급장에 나아가면서 이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수능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가 수능해? 일단 이 작품에서 누가 나와요? 그냥 이사 가자라고 하는 사람. 엄마랑 아빠죠. 이들은 수능해요. 이상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수능하자. 영어는 어때요? 당황하죠. 저항합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이게 그 엄마 때 로비기는 비슷해요. 증조부는 어때요? 수능했잖아. 오늘 추천하지 말라고. 그쵸? 근데 그 증조부의 아들이 할아버지는 어땠어? 저항했죠. 비슷해요. 그 구조가 되게. 그래서 윗대는 수능, 밑에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요.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수능하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는 약자죠. 어떤 점에서? 난쟁이라는 점에서. 아버지는 난쟁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신체적 결함, 신체적 결핍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머니는 뭐예요? 문맹이죠. 어머니가 어때? 결핍이 있는 거야. 지식이 없는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둘 다 어때? 신체적으로 결핍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 어때?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치? 이들은 수능하는 삶을 살고 둘째 때여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저항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여기가 그걸 훔쳐오면서 종지부를 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삶을 산 사람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편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죠? 뭘로 표시가, 뭘로 표현돼요? 일단은 고기 굽는 냄새, 그치? 또 주머니 있는 여기 하나 빼먹었네. 풀냄새. 그쵸? 주머니 있는 거. 그리고 입주권. 입주권을 구입하는 거. 그쵸? 이전에 어떻게 했어? 입주권을 팔죠. 돈이 없으니까. 입주권 파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회 빈민층 또는 도시 하층민 이런 섞어서 돼요. 도시 빈민층도 괜찮아요. 사회 하층민도 괜찮고 소외된 사람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어디다? 난쟁이의 사람들이다. 그쵸? 부유한 사람들은 이쪽, 그치? 그래서 공권력도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쵸? 공권력은 누구의 편? 얘네 편이에요. 그쵸? 여기 그래서 뭐가 들어가? 공권력의 지시가 들어가는 거죠. 공권력은 무슨 상징? 뭐의 상징이었어? 검은색 수용차였잖아. 그쵸? 검정색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검정색 수용차. 그리고 또 뭐? 법. 뭘 보여줘요? 부조리.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관계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궁핍한 소외된 사람들, 도시학층, 자유민층 이런 사람들은 다 어때요? 아주 가난해서 철거한 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거를 팔아요. 그쵸? 부자 사람들은 어때? 고기 먹고 주머니에 돈 있고 주거 싸가지고 떡떡거리면 잘 살죠. 이걸 누가 도와줘? 공권력이 이걸 도와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 이걸 비판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비판적이고 사회 고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권력, 사회, 국가가 앞서서 이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모습일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학습활동 채워볼 겁니다. 넘어가시죠. 학습활동 1번, 2번 채워볼게요. 오늘 나오는 48사람 수업 끝나고 48사람 있나요? 있나요? 셋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아무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왜 안 하냐고. 다음에 수학학원 오 진짜? 수학관 다니기로 했어요? 끊었다는 게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상문에서? 단독이요. 아, 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구나. 바로 가도 돼? 수학하러? 알겠어. 한영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 뒤에 있어요. 뭐 있는데? 과학. 아 진짜 몇 시? 늦게 있구나 너. 숙제가 많을 수도 있죠. 많죠? 아니 과학. 이거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숙제 안 했어? 우리 국어 숙제는 많지 않아요. 이거 왜 물어봤냐면 아까 인제 잘못된 거 있어가지고 한 명이 조금 늦게 가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 누가 늦게 갈래? 5분 정도. 가위바위보 하자. 규리가 좀 손들었잖아. 우리 수업은 규리가 손들었잖아. 1월부터 듣는 학생들아. 그렇죠. 이 작년부터 들은 학생아. 언니 때부터 대대손손 대물림이 온 학생아. 빨리 쓰거라.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그럼 떨면서 쓰세요. 좋아. 근데 아버지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결말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달로 가고 싶어요. 원래는. 항상 그 달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아버지는 늘 처음부터 달을 바라보는 사람, 이상적인 사람이었던 거야.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현실은 이상 같지가 않죠. 그래서 그걸 절망하고 결국에는 불뚝공장 지붕에서 떨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달로 간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달을 희망하다가 달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읽던 책도 다양한 책이에요? 그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달에 뭐 어린 왕자 이런 거겠죠. 달에 관한 책에서 가능성이 커요. 영원히 가능한 롱이는 그렇게 됐겠죠? 이게 아마 마지막 시리즈일 거야. 이글 자체의 마지막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영희는 입주권을 항상 여기 돌아오긴 했지만 가족이 없어졌잖아요. 이대로 끝나요. 그냥 가족이 없는 집이. 아닌가? 뒤에 더 있나? 이게 뭔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간 이상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머지라도 이제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훨씬 그거 슬픈 얘기네요. 자, 봅시다. 1번. 자, 철거빈 주거지는 어때요? 지옥이죠. 안 빼는 건데, 여기 지옥 존재 쓰셔야 돼요. 지옥이죠, 전쟁. 이게 나서. 그리고 풀냄새가 나고 주머니에 엄청 수 있고
개천은 건너주택가 어때? 천국이에요. 그렇죠? 대조가 되죠. 전쟁이다 지옥 그리고 여기 천국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분은 냄새만 나고 주머니가 될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주면 어때요? 소외되고 가난하죠. 그렇죠? 그리고 개천문은 주택가는 어때요? 부유하고 풍요롭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죠. 방어, 그치? 그래서 가족들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어를 단어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뭐 사회의 부조리를 강조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제까지 나가는 거죠.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을 부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친구들의 생각이 있다 쉬는 시간에 하시고 자 4번 한번 볼게요. 기사를 좀 볼 겁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 단어는요. 사회 맥락과 함께 읽는 게 이거는 목표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기에 나올 법한 사회 맥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거 한 문단 규리가 읽어볼까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1960년대 말부터 거대한 도시 빈민 주거지가 생겨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시골에서부터 일자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야. 이거 아마 인구 공동 현상을 배웠을 거야. 이거랑 관련된 게 농구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아무튼. 이들은 서울의 신백천 벽과 창실동, 용두동, 공천동 등의 묘가 편차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도시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이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당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350만 평의 땅을 마련했다. 그리고 1969년 9월 1일부터 20평의 땅을 분양해 이곳에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신도시에 철거민들을 이주시킬 계획이었으니 언덕에 많은 값싼 대지를 넓어낸 것이다. 그랬대요. 자, 그래서 철거민들을 이주시키는 거 어디에 났어요? 아까 그 난소동에서도 아버지가 우리를 위한 아파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게다가 또 현명이나 읽어보자. 게다가 철거민 이주할 당시 이곳은 사하수 도시처럼 물론 공중 화장실마저 분변하게 마련돼 있지 않았다. 철거민들은 대충 언덕배 위에 청각이나 튼튼집을 짓고 살았다. 하지만 이주권, 즉 딱지가 존재되고 이 딱지를 어기기 위해 북지에서 온 사람들이 반대천 주변에 천막을 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마련했다. 이렇게 서울시에 몰린 인구는 1970년에 14만에서 16만까지 그럼 되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이주를 시켰는데 뭐가 없었어. 산업수도도 없고 공중관리도 없었대. 일단 이주시키고 본 거야. 신도시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된 거야?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린 거야.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땅에다가 사람을 둔 건데 철거민들이 그냥 한자집만 지었었거든요. 그냥 대충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아파트가 들어온대 하면서 입주권을 서로 몰려온 거예요. 성남시는 지금의 판교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물론 광주는 판교가 아니긴 해요. 아무튼 자 밑으로 볼게요. 난쟁이의 의미는 그래서 뭐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무력한 도시 빈민 또는 사회적 약자, 강자에게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 도시 빈민이자 사회적 약자인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는 뭐겠어요?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의 비참한 삶과 자절을 보여주는 거죠. 저거 주제. 저 주제죠. 저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한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비판한다. 그래서 저 주제에서 여기 넘어가셔야 돼요. 뒷단까지.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의도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의도니까. 그쵸? 저 주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나 사회가 부조리하다라는 걸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요. 앞에서부터 쭉 푸시면 돼요, 이제. 자, 끝날 거예요. 여러분 쭉 푸세요. 제가 그동안 재빠르게 책 하나 알아볼게요. 앞에서 학습 활동부터 쭉 다시 풀어보실게요. 풀고 숙제 안 내고 가는 거예요.